정보기관은 무한한 수단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조사할 수 있고 어디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첩보 활동으로 인해 테러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정보의 소유주는 계속 바뀌며 적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힘 있는 국가라면 뛰어난 정보기관을 갖고 있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쉿, 조용. 뒤돌아보지도 말고 저를 못 본 척 해주세요. 이제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보기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DGSE, 프랑스. 대외안보총국 DGSE는 비교적 최근 설립된 곳으로 1982년에 SDCE의 방첩부에서 통합된 기관입니다. 관리부는 기밀 정보를 수집하여 프랑스의 이익에 반하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알아내 예방하는 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적. DGSE는 설립 초기 그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80년대 소련 간첩단의 존재가 DGSE로 인해 폭로되었습니다. 이 간첩단은 소련을 위해 서방 국가들의 첨단 기술 개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 산업 스파이 조직은 그동안 미국 혹은 유럽에서 밝혀진 것 중에서 최대 규모였습니다. BND, 독일. 연방정보국 BND의 전신기관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소련에 대항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현재 독일 정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조기에 예방하는 자체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회담의 도청이나 국제통신 서비스 감시 등 다방면에 걸쳐 활약하고 있습니다. 공적.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독일 정부는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에게 연합군 부대를 제공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같은 때 미국이 진군하기 1개월 전 BND의 첩보원 2명이 임무를 통해 사담 후세인이 작성한 바그다드 방어 계획에 사본을 넘기는 공을 세웠습니다. GRU, 러시아. GRU는 동유럽에서 일어난 많은 중요한 반정부 폭동에 참여했는데요. 특히 크림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쟁은 러시아의 정보기관에 의해 계획되었습니다. 위안 첩보원의 말에 따르면 GRU는 러시아의 첩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비밀 무기 창고를 대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적. GRU의 기능은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체첸 공화국의 전 대통령인 젤리만 얀다르비예프의 습격에 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2004년까지 카타르에서 지내며 알카에다에 협력한 일로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습격은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에서 진행되었고, 대통령이 타는 차에 집중적으로 폭탄을 날렸습니다. 모사드, 이스라엘. 가장 활발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기밀 정보의 수집이나 대테러리즘 등 다양한 기밀 작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모사드의 장관은 업무 내용을 이스라엘 수상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으며, 직원은 모두 공무원이라 그 대다수 군무에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직함은 일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적. 1960년 모사드의 첩보원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유명한 나치 전범이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으로 아르헨티나에 잠복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는 모사드의 첩보원들에게 납치되었으며 이스라엘로 이송된 후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처형당했습니다. MI6, 영국. MI6의 MI가 영어 Military Intelligence의 머리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영화 팬들은 아마 007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007은 이상적인 젠틀맨이자 최강의 간첩 역할로 할리우드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남자 배우들이 스크린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영화에 나오는 슈퍼카와
만년필령 총과 같은 영화적인 공상을 제외한다면 실제 여왕 폐하가 다스리는 정보기관의 위상은 영화와 거의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첩보 활동은 24시간 체제로 100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약 3,200명에 이르는 협력자가 세계 구석구석 뻗어 있고 이들은 영국 안보를 위해 정보 제공이나 비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안 어딘가에는 제임스 본드와 동등한 능력을 가진 첩보원이 있을 겁니다. 90년대 초까지는 MI6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 존재가 항상 부인되어 왔습니다. 비밀 정보기관 혹은 MI6는 독일 제국의 동향을 주시하고자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설립되었고 20세기와 21세기를 걸쳐 중요한 분쟁에 관여해왔습니다. CIA와 협력하는 작전에서는 세계의 지배정권 전복에 몇 번인가 관련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1961년 콩고 위기와 1953년에 일어난 이란의 쿠데타입니다. 공적 007의 공적을 포함하지 않으면 MI6에서 최근 가장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작전은 80년대 레바논 인질 구출 작전입니다. MI6 덕분에 레바논 의회 그룹 속에서 내분이 발생하며 인질들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CIA, 미국 미국의 절대적인 힘을 자랑하는 CIA를 굳이 다시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조직이 일으킨 소동만 해도 다른 정보기관이 여럿 모여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1941년 일본의 전례 없는 진주만 공격으로 인해 창설되었으며 그때 미국은 단 2시간 만에 태평양 함대를 거의 모두 잃었습니다. 워싱턴은 그런 기습 공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첩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전쟁 후에는 이미 CIA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주요 임무는 과거의 적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 소련에 대한 대항이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더라도 CIA의 일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국제 테러 문제의 대처를 강화하며 국제 테러리스트들이 나라를 빠져나가지 않고 자국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처우들이 어쩌면 다소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미국의 이익이 지켜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정보기관도 똑같이 기능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주목해야 하는 것은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의 50세 생일에 CIA의 첩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낸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그들이 과감하게 쌓아온 역사의 전모를 알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첩보원의 공적은 공개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CIA가 하는 일들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조차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공적 냉전 시대의 CIA는 행동의 자유가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KGB에 잘 대응하기 위해선 자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붕괴는 미국 정보기관에 의한 것이라는 전문가가 많으며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CIA는 그 외에도 많은 작전에 참가하여 성공을 이끌어냈고 그 중에서도 칠레와 콩고 작전이 가장 유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첩보원으로서의 인생은 아마 영화처럼 낭만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설레는 어드벤처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코멘트로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